법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다. 어렵고 복잡한 법? 저 이명진 변호사가 간단하게 풀어드림. 안녕하세요, 이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의 승소 자랑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네이버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했고 승소를 해가지고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해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은 언론사와 네이버의 본안 판결에서 2023년 12월에 서울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언론사 승소 판결 이후에 전국에서 두 번째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특히 서울중앙지법에서와 뉴스 검색 제휴에서는 처음으로 있었던 승소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저한테는요, 이 사건이 중소 언론사가 글로벌 대기업인 이제 네이버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고 또 대형 로펌을 선임을 했었어요, 네이버 측에서. 그런데도 이제 승소를 했던 사건이라서 더욱 뜻깊은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 언론사 소송이 왜 일어나게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이번 승소는 어떻게 해서 승소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인터넷 뉴스 많이 보시죠? 대부분 포털 사이트, 우리가 많이 아는 초록창, 노란창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골라준 뉴스를 보고 그거를 통해서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던가 이런 루트로 사실은 뉴스를 많이 보십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뉴스에서 네이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합니다. 흔히들 9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는 이제 92.1%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인터넷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네이버를 통해서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의 경우에는 어떻게 뉴스 제휴 계약이 되냐면요, 언론사들 중에서 입점을 시키고 입점을 할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특별한 사유가 생겨가지고 재평가를 해서 퇴출이 됐다. 그러면은 다시 입점 심사를 해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입점을 한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재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권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네이버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87개 이상의 언론사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제 퇴출 통보를 하고 제휴 계약 해지를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네, 이 87개 언론사들, 퇴출당한 언론사들은요, 주로 중소규모의 언론사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중소규모 언론사들은 네이버의 퇴출 조치에 대해서 전혀 이의 제기할 기회를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신청서도 내고 탄원서도 내고 했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이렇게 정리되나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퇴출당한 업체들 중에 연합뉴스도 있었다는 것이죠. 연합뉴스는 우리가 대부분 다 많이 보셔서 알 거예요. 보도 채널이죠. 굉장히 큰 언론사고요. 그런데 이때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퇴출당한 언론사들 중에 연합뉴스가 있었고, 연합뉴스에서 이러한 해지 통보에 대해서 효력 중지 가처분을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연합뉴스가 네이버 측에 제기한 계약 정지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어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너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니까 이거 자체를 중단한다, 이런 의미라서 사실상 계약 해지가 무력화된 것이죠. 계약 해지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연합뉴스는 지금 네이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중소 언론사들에서는 연합뉴스 했어! 이러면서 이제 많이들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때 저도 제가 맡고 있는 언론사 가운데 한
곳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현재는 네이버에 뉴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에는 또 가처분 신청이 너무 늦게 했다. 너희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계약이 해지가 되었는데 이미 너무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가처분에 대해서 승소를 많이 내려주지 않는 경향들이 보여요. 그래서 다들 가처분 소송이 아니라 본안 소송으로 옮겨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언론사와 네이버 간의 소송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이겼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처분 소송에서 어떻게 승소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이제 네이버가 약관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승소한 사례들이 많았어요. 약관이라는 거는 다들 아마 매일매일 많이 보실 겁니다. 우리 인터넷에서 회원가입할 때 뭐 이렇게 쫙 있고 밑에 동의함 있으면은 안 읽잖아요. 그런데 가끔 은행 같은 데서는 이런 거 밑에까지 스크롤 내리지 않으면 밑에 동의함 클릭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약관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약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1대1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뭐 A라는 분하고 제가 계약서 작성하면은 B라는 분하고는 다른 계약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 같이 큰 회사는 일일이 그렇게 계약서 작성하다가는 뭐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요. 그 누구한테나 적용할 수 있는 그거를 약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큰 회사에서 미리 작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회사에 유리하게 작성되겠죠. 그래서 일반 계약하고 다르게 이런 걸 약관이라고 봐서 따로 약관 규제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무효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이버는 여러 언론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네이버 뉴스 제휴 계약에 대한 약관을 만들었고 이런 약관을 통해서 여러 언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뉴스를 노출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약관 내용 중에서 네이버는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라는 이제 제3의 기관을 만들었는데요. 이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에서 네이버나 아니면 언론사 측에 어떤 요청을 하거나 의견을 하거나 권고를 하거나 이런 거는 상대방이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규정 자체가 약관법 위반이다.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다 라고 해서 가처분을 인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후 이 가처분 사건 이후에 다른 법원에서는 약관법 위반이 아니다. 네이버의 약관이 약관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언론사 패소 판결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승소 판결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번 승소 판결은 이렇게 항상 언론사가 승소할 때는 약관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승소를 하고 언론사가 패소할 때는 약관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패소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했던 승소 판결은 그 이전의 판결들과는 다르게 약관법 위반은 아니다 라고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다른 실체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언론사의 계약을 이행을 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판결문에서는요. 네이버가 언론사의 재평가의 구체적 내용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재평가 내용의 타당성 여부 등도 알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법원에서 네이버가 인터넷 뉴스 시장에서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제재 조치가 언론사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언론사의 가치가 네이버에 제휴되어 있는 언론사와 아닌 언론사로 나뉜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일이 인터넷 언론사를 막 찾아다니면서 누르고 이러지 않고 사실상 이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정도 이렇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노출이 안 된다 하면은 검색을 해서 사실 언론사가 노출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상 언론의 자유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중소 언론사를 대리를 해서 네이버를 상대로 싸운다.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과연 승소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아직은 1심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람찼고, 그쪽에서 항소를 하면 아마 2심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결과가 나오면은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건 이외에도요, 네이버 언론사 사건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해서 부르기는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굳이 언론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대기업을 통하면은 내가 소비자들한테 상품을 제공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되게 억울하게 대기업의 계약 해지를 당해서 그 다음부터는 광고료도 안 나오고 혹은 매출이 안 나오고 이런 손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한 소송처럼 계약 이행 청구라는 거를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생각해 보시고,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은 이런 사건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최근에 했던 네이버 승소 사례에 대해서 풀어드렸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이명진의 풀어드림 변호사 이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